식당 일을 많이 해봤네요. 예, 제가 홀 서빙부터 주방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 주방 일까지. 그럼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내 가게다 생각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면접 합격이신가 봐요. 아, 너무 일사천리인데요. 성모 씨 일찍 나왔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식자재 배달 온 거 주방에 넣어놨습니다. 아, 예, 고마워요. 예, 이것만 마저 옮기고 제가 홀 청소할게요. 아, 예. 일은 알아서 잘 하는데 손님 대하는 게 너무 아쉽단 말이야.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좋게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가 라라라 정리를 하고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아, 예. 자. 점심 특선 하나 주세요. 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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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좀 주세요. 어우, 저기요. 저한테 뭐 불만 있어요? 저기요 아니거든요. 물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참. 기분 더러워서 여기서 못 먹겠네. 취소해 주세요. 이미 주문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곳이 다 있노? 여기 사장 어디 있어요? 아, 예.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는 시 물통 탁 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없는 편이라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주문 취소해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성모 씨, 서빙할 때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니,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는 건데 대접받고 싶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언도 하고 잘 타일러도 보았으나 직원 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손님들과의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성모 씨, 도대체 이게 지금 몇 번째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계속 재촉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번에는 단톡 손님까지 주문 취소 다 하고 나가고. 성모 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방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유, 진짜. 아유, 속 터져 진짜. 아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나아지질 않노. 그래도 내가 컵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컵을 던졌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갑자기 일 그만둔다면 어쩝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이가 아예 틀어져 버렸네요, 두 야, 분이. 근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에이, 테이씨.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컵을 던져. 참, 맨날 잔소리만 하고. 두고 봐라. 비법 레시피도 다 알아냈으니까는 내 가게 차린다. 참. 어? 여기 우리 가게랑 컨셉이 너무 똑같은데? 우리 음식이랑 레시피도 비슷한 것 같고.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겠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오세요. 예. 어? 본인이 사람 사장님이 성우 씨 되시니까 아이가? 친절해지셨어요. 아니, 설마 우리 집 레시피로 가게 차린 거? 전 직원이었던 성우 씨는 나에게 앙심을 품은 것인지 다른 곳에서 우리 가게와 똑같은 레시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손님들한테 틱틱대고 내 레시피 훔쳐간 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박찬수 씨 되시죠? 아, 예.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양성모 씨가 박찬수 씨를 특수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예? 특수 폭행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특수 폭행? 네, 양곱창집 사장님이 박찬수 씨 다니던 직원에게 비법 레시피도 도용당하고 나중에는 특수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박찬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네네.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수 씨는 양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인 양성모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성모 씨가 외식업계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었으나 손님들과 트러블이 잦았는데요. 박찬수 씨는 그런 양성모 씨를 여러 번 타일러 봤지만 양성모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단체 손님이 왔는데 양성모 씨의 서빙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했고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화가 폭발한 박찬수 씨. 순간적으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에게 사과를 했죠. 하지만 양성모 씨는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레시피로 양곱창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박찬수 씨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컵을 던진 거야 이 박찬수 씨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얼굴에 이렇게 직접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법적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이 신체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이게 닿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고성을 내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수화자를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기에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야, 진짜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이 받아도 물건을 집어 던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좀 제대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폭행죄면 폭행죄지 이게 지금 특수폭행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과는 달리 특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꼭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은 받되 합의가 되면 처벌 정도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자, 드라마 사례로 잠시 또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이 컵을 던진 박찬수 씨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예, 특수폭행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네. 드라마 사례에서 박찬수 씨가 던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야, 이게 이제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인 자동차를 비롯해서 음료수가 든 캔, 장대 우산, 도자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컵 등도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박찬수 씨가 어떤 강도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건지, 사람이 맞아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요, 이 박찬수 씨가 이제 욱해서 던지기는 던졌지만 양성모 씨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던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한테 던지면 안 죄송. 반성하겠습니다. 네네. 자,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를 향하지는 않았고 벽을 향해 던진 걸로 보아 양성모 씨에 대한 폭행의 고의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박찬수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박찬수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영역 행사, 즉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부터 주장을 해야 하고 유리컵이 양성모 씨의 신체를 향하지 않았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컵이 부딪힌 벽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더 억울한 일이 있죠. 이 비법 레시피까지 훔쳐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 양곱창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레시피 도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공지성,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 비밀 관리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 조문대로 설명을 딱 해드리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무장인 제가 발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박찬수 씨가 양곱창 레시피를 무려 1년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맛을 인정받아서 프랜차이즈 제안도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박찬수 씨와 주방장, 핵심 직원이었던 양성모 씨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양성모 씨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수 씨는 양성모 씨를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시피가 특별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을 해야 양성모 씨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모 씨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을 한다면 이때 양성모 씨가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네, 드라마 사례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을 때도 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로이어에 의뢰해 주신 박찬수 씨를 위해서 한마디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찬수 씨는 전 직원인 양성모 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고 레시피까지 도용당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우선 특수폭행 고소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곱창 레시피 도용과 관련해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그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성과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